안녕하세요 언니들, 홍처입니다. 요즘 7월의 한국은 정말 너무 습하죠. 외출할 때면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는데 요즘 날씨 정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왔다가 또 금방 멈추고 밖은 습해서 숨이 턱턱 막히는데 막상 에어컨 바람 빵빵한 실내에 들으면 또 춥고, 이럴 때 보면 사람마다 여름을 버티는 방식도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선풍기를 꼭 들고 다니고, 누군가는 작은 우산을 항상 가방에 넣어두고, 누군가는 일부러 시원한 카페를 찾아 다니죠. 결국 여름을 잘 견디는 방법은 더위를 완전히 피하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 맞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짜증나고 불편해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피할 수 없다면 내 방식대로 살아내야죠. 사랑도 비슷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가도 현실은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같이 산다는 건 뭘까? 가족이 된다는 건 뭘까? 우리의 관계를 삶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7월에는 우리의 사랑이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과 삶 속에서 어떻게 넓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사랑을 현실로, 삶으로 넓혀가는 법입니다. 덥고 습한 7월을 각자의 방식으로 지나가듯 사랑도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통과하고 또 삶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되었으니까요. 이 꿉꿉한 장마더위 같이 잘 견뎌내봅시다 언니들. 그럼 7월 3주차 방송 귀여운 사람들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하레우야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7월 3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익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주파 언니들.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평소에는 정말 잘 맞아요. 성격도 취향도 생활 방식도 크게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서 요즘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툴 때의 방식이 너무 안 맞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느꼈고 너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보자 처럼 원인과 해결책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싶은 편입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하냐, 말을 너무 못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다, 기분이 상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하는 건데 여자친구는 제 말투나 태도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대화의 본질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결국 감정 싸움이 되는 것 같고
여자친구가 문제 해결보다 제게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니까 지치기도 해요.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 잘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돼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지만 이 갈등 방식의 차이 때문에 제 입에서 쉽게 결혼하자는 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푸는 방식이 이렇게 다른 두 사람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 대화 방식 정말 많은 커플들이 부딪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싸우는 방식,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게 다른데 제 주변 지인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할 때면 저는 보통 딱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 관점에서만 판단하지 말자인데 사연자님은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게 꽤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친구분의 입장에서는 그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자 입장에서는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왜 자꾸 감정 이야기를 하지? 싶겠지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 말이 차갑고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른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한국말로 말하라고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보단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비슷한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니까 상대방도 조금씩 노력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노력을 할 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입니다. 갈등을 푸는 방식이 안 맞으면 결국은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게 되고요. 완전 도돌이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 했는데도 그 친구가 아무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이 말을 해요. 그럼 헤어져. 사연자분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야. 그래도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 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자친구의 언어를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말이라도 나는 널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잘 풀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 말투가 너무 차가웠으면 미안해. 근데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애인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대로 그럼 헤어져 이걸 들었을 때 그럴까? 그냥 헤어질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사연자님이 이미 많이 지쳐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틀린 것도 아니고요. 결혼은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약속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싸웠을 때도 서로의 언어를 배워볼 마음이 있는지, 같은 편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수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결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결혼 전에 꼭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고요. 사연자님 혼자만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대화 방식을 배워가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연자님을 위한 노래 킨의 Somewhere Only We Know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위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7월 3주차 띵동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제출된 전환 관행 법안 초안은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학대적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나 불안,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환 관행을 시행한 사람은 무제한 벌금형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잉글랜드와 웨일스 밖에서 전환 관행이 이루어지도록 돕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국 정부는 기존의 가정폭력이나 강압적 통제 관련 법률만으로는 전환 관행의 특수한 피해를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며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전환 관행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전환 관행 보호 명령 도입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일부 단체들은 법안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대화, 상담, 종교적 표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정당한 의료 서비스와 상담은 보호하며 처벌 대상은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학대적 행위로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 법안에 대한 사전 입법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실제 법률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7월 3주차의 딩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홍초, 하래, 노을의 3주차 방송 퀴어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들어요 L 양장점.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좀 달랐다. 한참 살고 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쪽이네? 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래, 우리도 레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은 이야기들을 처음인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주는 입문자 코너. 늦가기 레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쩌다 레즈! 네, 7월 주차 어쩌다 레즈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앞에 호두님 와 계시는데요. 호두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번에 그 프로포즈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진전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그 마루님이 방송 들었나요? 마루가 아직 방송을 못 들었어요. 그녀의 그 반응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녀의 후기 다음 달에 제가 끓여오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재미난 사연을 갖고 왔는데요. 호두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늦깎이 레즈입니다. 정확히는 29살의 지금의 여자친구이자 첫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레즈가 진짜 많더군요. 아니, 다들 어디 숨어 있다가 이제 보이는 거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랑 다른 레즈 커플들도 만나보고 싶고 더블 데이트도 해보고 싶고 우리처럼 연애하는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레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레즈 커플들은 티가 나. 보면 알아. 그 둘은 친구가 아니야. 근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서 티가 나는 건가요? 둘이 엄청 친해 보이면 그냥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서로 챙겨주고 붙어 다니는 건 친구 사이에도 가능하잖아요. 언니들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레즈 커플과 찐친 바이브는 대체 어디에서 갈리나요? 언니들의 퀴어 커플 감별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뭔가 이제 우리 어쩌다 레즈 초반에는 레즈를 어떻게 알아보나요? 이런 사연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요. 레즈 커플은 어떻게 우리 알아보나요? 알아보나요? 또 이런 사연이 들어왔네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저희도 레즈 커플이지만 약간 길 가다 보면은 좀 그런 재미가 있지 않나요? 약간 쟤네 커플이다. 그게 특정 지역을 가면은 또 자주 보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연애를 하고 경력이 늘수록 이런 레이더가 확실히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호두님은 레이더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네네. 어쨌든 이제 호두님은 마루랑 오래 연애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커플인 걸 말을 했고 네. 어떤 사람들한테는 말을 안 했을 텐데 네. 커플이 이렇게 들킨 적이 있는지 이게 또 풋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매번 나오는 풋살이죠. 매번 나오는 풋살 얘기인데 아무래도 풋살을 하다 보면은 처음 만난 분들도 계시니까 바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 마루랑 거리를 두고 이렇게 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이제 친해지고 나서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하면은 알고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진짜 완벽히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은 왜 당신들은 너무 티가 났어. 아니 그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둘이 커플링을 알아봤다. 근데 저는 이게 헤테로분들은 저희가 반지가 같다는 거를 인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이 있었고 한 분은 그냥 이제 챙겨주는 모습에서 알았다. 그분은 근데 헤테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레이더가 발달해서 바로 캐치를 하시지 않았나. 근데 네. 그건 좀 신기하긴 하다. 일부러 그게 좀 커플링으로 안 보이려고 넷째 안 끼지 않나요? 왼쪽에 일부러 안 꼈죠. 왼쪽에 안 끼고 이제 오른쪽에 끼워 댕 당겼는데 그리고 이제 타인을 볼 때 막 엄청 디자인을 자세히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같은 줄 알았지? 왜 그렇게 자세히 봤지? 갑자기 뭐야? 의심스럽네. 뭐야? 뭐야? 알고 보니 있죠? 어머. 저는 몰랐죠. 전 전혀 눈치를 못했어요. 전혀 몰랐죠 저에 대해서. 전혀. 그쵸. 심지어 그때 당시 제가 알고 있기는 두 분이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를 먼저 그거를 했죠. 쏠랑 믿어버렸죠, 제가. 그러니까 전혀 닮지도 않은데. 그러면 반대로 커플임을 안 밝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네. 저한테 되게 친한 동생이 있는데 네. 그 동생이랑 이제 친구로 지낸 지는 지금 거의 한 10년? 11년 정도 된 친구인데 그 친구도 이제 풋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저랑 연인 아니냐 혹은 최소한 그 친구가 너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친구랑 누가 봐도 그냥 진짜 완전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 친구는 좀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오해를 많이 크게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네. 저희는 이제 좀 생일 선물을 거나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좀 비싼 걸로.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고가의 풋사라를 선물해 줬었어요. 그때 한 20몇만 원짜리를 해줬는데 어머. 근데 이제 그걸 듣고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근데 그분의 의중은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알아요. 그분도 우린 친구고 그분도 이제 너무 예쁘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만 해도 약간 토가 지금 나올 뻔했는데 당시의 의중. 아니야.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무튼 그 선물 때문에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네. 또 이거 관련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 네. 또 공공장소에서 이 커플임을 어디까지 티내도 괜찮은가? 그 공공장소라는 게 이제 불특정 다수인 거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두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불특정 다수, 네. 그 다음에는 뭐 지인들 사이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지금 마루님이랑 되게 다른데 저는 지인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스킨십 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눈꼴 사나워 보일까 봐. 남들의 그 시선이 좀 의식이 되는군요. 그들이 저희가 커플인 걸 아는 거를 아는데도 오히려 그게 티내는 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공장소면은 더 약간 앵기고
뭐 본들 뭐 어쩔 거야. 왜 그래?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마루는 정확히 반대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스킨십을 꺼려하고 지인들끼리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과시하려는 타입이랄까? 맞아. 저는 제 님은 네. 공공장소도 지인인 곳에서도 다 싫어해요. 오. 그리고 저는 공공장소도 지인이 있는 자리도 다 좋아요. 진짜. 사랑꾼 진짜.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그분은 둘만 있을 때만의 그 바이브를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둘이 있을 때는 좀 그런 애정 표현을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오히려 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좀 피하는 편이에요. 저희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저희도 같은 동호회에 지금 속해 있는데 거의 남남처럼 뭐 물 마실래? 이렇게 말 걸려고 가면은 막 모르는 척하고 가고.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 할 수도 있는. 친구,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 사귄다는 걸 듣고 놀란 게 아니라 너네 친했어? 부터 놀랬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맞춰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분께서 좀 공공장소에서 실수로 저를 막 자기야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좀 초반에는 좀 맞춰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저희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하는 애인이랑 그게 조금 다르면은 서로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춰보자 해도 약간 이게 대립이 좀 된달까? 어떠세요? 마루님이랑. 근데 이제는 지금도 아직 대립 중입니다. 10년 차인데도 호두도 포기 못하고 마루도 포기 못해? 서로 그냥 서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걸로 그때그때. 그러면 마루는 그냥 스킨십하고 에, 호두는 에. 쑥스러워하고. 그런 걸로 그냥 매번 그러는 걸로. 근데 왜 저 앞에서는 안 쑥스러워하세요? 좀 짜증나요. 그거는 그 당신 한정이긴 한데. 쑥스러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호두님이 봤을 때 이 네. 레즈 커플, 우리 이제 레즈인지 모르지만 이 좀 커플인 거 티난다 하는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그냥 팔짱 끼고 손 잡는 정도로 안 되거든요. 그럼 봐야 되는 건 눈빛이에요. 좀 느끼해. 그쵸? 근데 이런 느끼한 눈빛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지.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안광이 달라요. 그 사랑 가득한 그 다정한 눈빛. 친구한테 절대 보낼 절대 수 없는 못하지. 그 느끼한 눈빛이 있어요. 저는 네. 좀 하나 일화를 얘기하자면은 그 풋살 어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풋살 경기를 하는 네네. 그 매치를 나갔는데 네. 상대 팀에 그 한 분이 넘어졌어요.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네네. 근데 필드 반대쪽에서 뛰지도 않고 쉬고 있던 팀에서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호두야 괜찮아 이러면서 막 달려와가지고 로미오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껴안듯이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발목이야? 많이 아파? 이 모습을 목격을 하고 이건 그냥 관계일 수가 없다. 이건 거의 뭐 그쵸. 천년의 사랑이지 뭐 이게 무슨 우정이야. 뭐냐 뭐 호두님 발목 다치면 뭐 일어나 빨리. 많이 아파? 그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 뭐 눈빛도 그렇지만 이게 살짝의 터치라던가 아니면 그냥 말투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커플들은 서로 얘기할 때. 어떻게? 그거는 홍초님한테 하는 거랑 마루님한테 하는 제 말투가 달라지는 거니까. 갑자기 부끄럽네요. 왜 그러지? 좀 오래 지켜봐야지 아는 그런 포인트구나. 네네네. 우리 그러면 이 사연자분께 좀 팁을 주자면은 이런 걸 좀 잘 살펴보세요. 눈빛 말고 좀 뭐가 있을까요? 눈빛 말고요? 일단 그 홍대 근처 언저리에서 한번 좀 거닐어 보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유난히 눈빛이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100%입니다. 저는 네. 식당에서 둘이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 그 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몸이 더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이 팔이 뭐 예를 들어서 괴고 이렇게 가까이 있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할 때 네. 입가에 묻은 걸 너무 자연스럽게 닦아준다든지 그거 닦아준 거 진짜 말 안 되지. 요런 느낌. 그 정도 느낌. 그런 좀 보통 일상적인 장소에서 네. 이걸 친구 사이에서 한다고 이 물음표가 드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커플 제가 봐서 한 85%. 저 그리고 마루님이랑 그런 얘기도 한 적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들끼리 손을 많이 잡잖아요. 손을 잡을 때 두 손을 이렇게 포개는 게 아니라 깍지를 끼면 좀 이쪽일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거든요. 친구랑 깍지 안 끼세요? 저 안 끼는데요? 끼세요? 아니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팔짱 꼈을 때 네. 그냥 팔짱을 끼고 이게 좀 루즈하게 끼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좀 붙어서 안으면서 팔짱을 낄 때. 안으면서 팔짱을 끼고 그 상대방의 어깨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좀 꽉 껴안고 갈 때. 저는 약간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친구와 커플이 구분되는 포인트는 네. 이 개인 공간이 좀 얼마나 침범되느냐에 이걸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거리에서 식사를 할 텐데 맞아. 뭔가 그 거리가 좁아. 요런 게 보일 때 저 둘은 친구가 아니라 커플이다. 맞는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얘기를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커플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네, 커플 만세, 레즈 만세, 여자 만만세를 함께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세. 네, 저희 다음 코너에서도 재밌는 이야기 이야기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인은 아니지만 집은 같이 살고 부부는 아니지만 관리비는 반반 내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지만 우리나라 법만 아직 모르는 사이 장기 케어 커플들을 위한 현실 밀착 코너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네, 언니들 저희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7월 주차 주제 사랑을 현실로 삶으로 넓혀가는 법이란 주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한 것도 오늘 이 게스트분들이 섭외되고 나서 제가 좀 정했어요.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좀 얘기를 잘 해주실 수 있는 게스트분들이 아닐까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망고스틴 커플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망고님부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망고고요. 스틴과는 지금 7년차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망고스틴의 스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가 이름이 이제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코너의 이름이 정해진 이유는 물론 우리는 부부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은 그쵸. 이제 인정받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아요. 되긴 했는데 저희 망고스틴 커플은 좀 서로 어떻게 소개하는 편이세요? 저희는 부부라고 소개를 하기는 하고요. 이제 회사에서 커밍아웃을 뭐 한 사람한테든 안 한 사람한테든 일단 배우자가 있다, 뭐 제 파트너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혹시 그러면은 뭐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동성 커플이다를 좀 말씀을 하시는 편인 건가요? 아니면 동성 커플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그냥 결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항상 이제 시작하면 매번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두 분은 이제 아까 7년 차라고 맞아요.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 과거의 기억을 좀 되짚어 보면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쪽 사이트 있었는데 틴이 자기소개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아서 만난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글이 뭔가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연락해서 만난 게 처음이었는데 되게 정보값이 없었어요, 글에. 근데 되게 그러니까 뭐 어떤 글이냐면 말하면 스틴 되게 맨날 부끄러워하는데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을 나눌 사람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갑자기 스티님께서 얼굴을 그래서 약간 신중한 듯 하면서도
막 그렇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그래서 묻어났나 봐요. 네, 그게 좀 그 길지 않은 글이었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까다롭게 뭔가 자기 소개를 한 분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까다롭게 찾을까봐 걱정되는 점도 좀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 그쵸.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보다는 부담 없이 연락하기가 쉬웠고, 그래서 뭐 서로 뭐 사실은 연락도 거의 한 이틀 정도 그 사진 교환이나 뭐 그런 서로에 대한 정보를 일단 주고받지 않은 채로 그냥 바로 만났어요. 그냥 바로 만났는데 느낌이 좋아서 지금까지 왔네요. 오스틴님. 그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호두님도 좀 비슷하게 만나게 되지 않았나요? 아, 저도 이제 비슷하게 자기소개 글까지는 아니었는데 저는 좀 간략하게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중반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또 인연이 이렇게 정말 운명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 스티님은 그 연락 받았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 우선은 연락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으니까 간단한 연락만 했었고 만나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싶어서 근데 오프를 하게 됐어요.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오. 세 분. 그러니까 세 분도 많죠. 그치. 인기글이었네요. 그 따뜻함이 많은 여성분들께 어필이 됐나 봐요. 예. 말을 잊지 못하시네요. 그러면 연인으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 사람이 좀 결혼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진짜 결혼 오히려 약간 비혼주의에 가까웠고 결혼에 관한 생각을 사실은 거의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스틴이랑의 그때 당시 관계가 너무 안정적이었고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정도 그때가 한 2년 좀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간으로 그렇게 사실 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되게 관계가 안정적이고 이렇게 함께 있으면 너무 항상 웃고 즐거운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즐거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혼을 사실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뭐 법제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막 세레머니 한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아기 생각을 먼저 했어요. 아기 계획을.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변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들한테 좀 설득을 하려면 어른들의 그 생각에 맞춰서 결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절차대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결혼을 부랴부랴 짰던 것 같아요. 네. 스틴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결혼식에 대한 로망은 따로 없었는데 뭐 그래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 결혼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에 저도 동의해서 그럼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K 레즈와 좀 얘기를 나눠보면은 은근히 또 이 그 전통을 지키는 그러니까요. 너무 보수적. 한국 레즈들은 그 절차를 밟고 가야 돼. 확실히 이렇게 혼외 임신율이 엄청 떨어지잖아요. 혼외 출산율이. 그런 한국다운. 정말. 일단 결혼은 해야 되지 않겠냐. 네. 지금 그러면 결혼 전에 아이에 대한 얘기가 좀 자연스럽게 먼저 나왔다 했는데 두 분 원래 그러면 아이를 갖고 싶은 입장이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서로를 만남으로써 아이를 갖고 싶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 건지 궁금해요. 이게 저희가 각자 아이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은 안 해도 아이를 어떻게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뭐 대학교 때부터 막 뭐 아이들 막 입양하는 방법 이런 거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있었고 스틴도? 저도 레즈비언인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도 뭐 아이가 있는 가족을 상상을 했었고 네 그래서 한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처음 이제 좀 추상적으로 아이가 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되게 가까운 커플이 한국에서 이제 아이 갖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레즈비언 커플이. 그래서 그 커플을 보고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옵션이구나를 처음에 딱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저희도 이제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결혼을 하신 게 외국에 나가서 그 증명서를 맞아요. 발급받으셨는데 네. 커플마다 결혼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할지 그 정의도 각자 좀 다르잖아요. 그쵸. 이 외국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약간 저는 그 공문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증서. 증서. 그러니까 비록 이게 코리안 필수템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게 한국에선 별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일지라도 공문서를 받고 싶은 생각이 일단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세레모니에 대한 생각은 사실 진짜 꿈도 없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지만 그 문서를 갖고 싶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혹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해외에서 키우게 된다면 그 배우자 비자를 받을 때 좀 예전에 받은 거면 좀 더 배우자 비자가 수월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이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신청하면 뭔가 그 비자의 진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의심을 동성 커플은 또 더 의심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겸사겸사 네 미국으로 가게 됐죠. 저랑 이제 호주랑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결혼식을 올리고 싶고 이런 증명서를 떼고 싶은데도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다 보니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네. 호는 뭐 최근에 프로포즈까지 하셨는데 저도 이제 프로포즈는 비밀리에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 단계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이게 한국인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런 찐 같은 걸 정말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해외에서 받는 방법도 찾아보긴 했는데 제가 뭐 덜 찾아본 걸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기도 하고 환율이 일단 너무 올라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증을 받으면은 약간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느낌이 드는지가 전 진짜 궁금했어요. 그 결혼했다는 느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을 받아서 집에 거실에 이제 액자에 담아가지고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가까이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또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법적으로 결혼했어. 우리 네. 또 궁금한 게 그 네. 서류가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서류가 배달이 이렇게 그냥 우편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마 그 주마다 그 프로세스한 시간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맞아요. 나오는데? 그게 저희는 캘리포니아에서 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했는데 원래 3주가 걸린대요. 네. 근데 저희 그 담당하신 그 공무원분께서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머나먼 한국에서 이거 하나 받겠다고 온지를 이제 아셔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빨리 안 해주는데 해주겠다 이러면서 당일에 바로 해주셨거든요. 근데 원래 저희 계획은 이제 미국에 사는 친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그거를 미국에 사는 친구 집으로 보내서 그 친구가 이제 국제 우편으로 저희 집에 보내게 원래는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당일에 처리를 해주셔서 이렇게 바로 넘겨주신 거예요? 맞아요. 그럼 느낌이 진짜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면? 이제 부부 이렇게 주시면 뭔가 이렇게 인증을 받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것 같긴 하다. 바로 나오면. 그렇죠. 우편으로 받으면 너무 약간 좀 식어? 그게 너무 감도가 떨어지니까. 그 종이가 좀 되게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그래서 또 기분이 좋았어요. 그 캘리포니아 거기 시청이 또 되게 예쁘지 않아요? 맞아요. 또 그 카운티별로 그 하는 세레모니 하는 곳이 다 다른데 저희는 산타바바라에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야외 그 세레모니 하고 하는 장소가 예뻐서 고른 거고 진짜 예뻤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스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좋았는데 그 망고가 이제 결혼식 할 때 울어서 뭔가 좀 감동적이었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라고 되게 의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가 났냐 했더니 이 문서를 하나 받으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때 코로나 때였거든요. 그래서 출입국도 좀 힘들고 뭐 여러모로 좀 예약도 힘들긴 했는데 그 증서를 하나 받기에 이렇게 머나먼 땅까지 와서 이렇게 결혼식을 해야 된다는 게 물론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약간 되게 뭔가 좀 열받아서. 네,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뭔가 맞아요. 확인받고자 했던 이 마음조차 뭔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들어간 시간과 돈이 또 있으니까. 그치.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굉장히 다들 너무 잘해주시고 좋았는데 세레모니 절차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선서 같은 걸 읽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주례분이 이제 선서를 읽으라고 영어로 쭉 하면은 그 영어 한마디 따라야 되는데 이제 영어가 편하지 않은 저희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따라를 못 하겠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그래서 막 그분이 한 단어 말하면 막 스틴이 한 단어씩 따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저희끼리는 이제 재밌다고 웃지만 어쨌든 사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뭐 이렇게 먼 나라 연고도 없는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서를 받았고 지금은 또 이제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또 좀 새로운 소식이 맞아요. 있다고. 네, 제가 임신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빛을 발해서 지금 18주째에 들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좀 우리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주변에 다른 퀴어 커플이 그런 아이를 갖는 과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 보고 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 한국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맞아요. 마음 먹게 된 계기? 일단은 그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뭐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불분명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이제 질의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무상으로 정자 기증을 받으면 난임병원에서 보도생식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는 혼인 관계인 부부만 난임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닌 건가 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윤리법상에 그런 제한은 전혀 없고 이제 다만 이제 모자보건법상의 난임 부부의 정의가 그 법률혼이나 사실혼 부부에만 되어 있어서 모자보건법의 그 취지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비혼 여성이다 또는 이제 동성 커플이다라고 하면은 그 지원은 못 받아요. 그래서 뭐 비급여로 이제 보험 적용 안 되고 상당히 이제 더 많은 비용을 내죠. 그리고 요새 정부에서 여러 지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험관 뭐 여성 시술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그런 지원은 전혀 못 받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전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정말 전혀 몰랐던 사실. 근데 네, 법은 금지하지 않고 있지만 그 대한산부인과 학회 윤리지침이라고 그건 법이 아니라 이제 학회에서 의사들이 이제 만든 지침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보조생식술의 대상을 법률혼, 사실혼 부부로만 이성 부부로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윤리지침에 어떤 반하는 걸 좀 꺼려해서 이제 저희가 시술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거절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 시술을 해줄 병원을 또 찾고 계속 상담도 받고 이런 과정을 좀 오래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느꼈었던 장벽, 예상치 못했던 장벽이나 어려움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험관 시술을 비혼 여성도 해주는 병원을 찾으려고 이제 난임병원을 몇 군데 다녔는데 그때 수모들이 좀 있어요. 병원을 찾을 때. 그래서 뭐 병원을 갔는데 이제 뭐 비혼 여성이라 이래서 시험관 시술을 받고 싶다. 근데 뭐 법적으로 금지는 아닌 거를 보건복지부 이제 질의를 받아서 이거 가져왔다 했더니 이런 종이를 왜 나한테 보여주냐. 어쨌든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뭐 좀 심하게 말씀하신 분은 왜 정상적인 루트를 안 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 정자기증자 분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무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분이랑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거를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 다 직접 들으신 거죠? 네, 병원에서? 제일 처음 갔던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긴장을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싶어서 뭔가 좀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럼 이렇게 싸울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커플로서 상담을 받으면 당연히 더 안 된다고 하니까 시술을 받을 사람이 혼자 가서 비혼 여성이다 하면서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대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스탠이 저희가 병원을 거의 한 8군데 이상을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걸 매번 혼자 겪어야 했죠. 들으시고 좋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저희가 검토해보고 뭐 다시 연락드릴게요 했는데 아무래도 뭐 병원에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 약간 해주신다는 병원은 잘 없었어요.
다니다가 좀 가까운 곳이 시험관 할 때는 좋거든요. 자주 가야 돼서 좀 먼 곳으로 갔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뭐 해주셨어요. 네. 그때 반응이 좀 이제 흔쾌히 네 괜찮아요 이런 반응이었나요? 아니면 그래도 검토를 해보고 이러이러해서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바로 오케이는 아니셨고 그러면 뭐 저희도 얘기해보고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그래도 연락이 와서 갑자기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그니까요. 너무 고생하셨네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근데 진짜 너무 하시네요. 진짜 너무 했어요. 왜냐면은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너무 이제 막 너무 심정적으로 이해를 한다 이러면서 막 도와주실 것처럼 하셔서 저희는 그럼 여기 되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뭐 이 검사를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 저희는 비보험이죠. 그래서 검사비로 막 거의 한 30-40만 원을 당일에 결제를 하고 가면은 나중에 일주일 뒤에 안 된다. 얘기해봤는데 안 된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할까봐 저희는 이미 받은 검사도 막 또 받고 병원마다 그랬었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면서 좀 제일 먼저 그럼 알아본 게 뭘까요? 먼저 한 거는 그 AMH 검사라고 그 난소 기능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내가 어떤 시술을 할지가 정해져요. 인공수정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은 건너뛰고 시험관을 할 거냐 뭐 이런 게 정해져서 산부인과 가서 그 검사를 가장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기증자를 알아봤죠. 이게 되게 험난한 길이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기증자 관련해서 그 지금 알려진 분 중에는 사유리 님도 이제 그렇게 미혼모로 받으셨는데 네. 그게 이제 자국 내에서는 기증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해외 기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내부에서 국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정자은행을 국가 차원에서 일단 운영하는 거는 없고 사설 정자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그 부부 그러니까 법적 이성의 부부에게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비혼 여성으로서 해외 정자은행도 이용이 안 되거든요. 한국에 반입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상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냥 물어서 그 아무런 대가 없이 정자만을 기증해줄 천사를 찾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분께서 이제 좀 가장 많이 나눈 대화는 뭐였을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양대 산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증자 구하는 거랑 병원 찾는 거. 이 두 개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관문을 다 통과하고 난 뒤면 저희는 이제 척척 될 줄 알았어요. 임신이. 근데 거기가 또 다른 관문인 거예요. 양대 산맥이 아니었군요. 레벨 3가 또 열려. 그러니까 네. 한 3대. 그쵸. 그거는 뭐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이 저희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시험관 인공수정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멘탈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노력한다고 또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뭐 이번에 안 되면 그래 뭐 스틴 좋아하는 풋살 한 달 더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맙소사.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견디고 또 아기가 없을 때 우리 둘이 알콩달콩한 시간 더 많이 보낼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견뎌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동성 부부로 살아가면서 좀 자주 부딪히는 현실적 장벽 뭐가 있을까요? 다양하게 많은데요. 일단 요새 제가 조금 느끼는 건 제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느끼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스틴이 일단 저희가 12월에 아기가 태어나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저도 아무래도 바쁠 거다 보니까 애를 이제 돌보느라 그래서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 같은 거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을 거라 일단 시도는 해볼 건데요. 그게 이제 동성 커플이다 보니 일단은 인사팀에 이제 모든 걸 다 알리고 승인받고 하는 과정이 좀 첩첩산중일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좀 장벽으로 느껴져요, 요새는. 스티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가벼운지만 가볍지 않은 얘기를 하면 이제 커밍을 안 한 이제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가족관계를 얘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야기해야 될 때 약간 호칭을
제 배우자가 이러면서 조금 어색한 호칭으로 해야 된다거나 뭐 시가 처가 이런 거 생각하다가 배우자의 본가에 가서 뭐 이런 용어들이나 그리고 이제 4살 차이의 연하라고를 얘기할 때 조금 민망한 그런 헤테로 사회의 그런 흐름에 4살 연하요? 뭐 이렇게 놀라시는 부분이나 민망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12월에 아기도 올 텐데 이런 뭐 결혼, 임신, 출산 이런 얘기들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눌 좀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새 이제 가장 좀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은 스틴이 낳은 아이는 저와는 유전적인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제 애라고 생각하지만 제 부모님이 혹시 자신들의 손주라고 생각을 안 할까봐 그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언니를 가족으로서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그냥 괜히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의 손주다라고 계속 이제 아기 태어나기 전에 계속 약간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럽다면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청취자 언니들에게 그래도 좀 용기를 가져보세요. 이 말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회사에서 제가 커밍아웃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척들한테도 이제 아기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들 잘 받아주시고 너무 이제 또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의 존재 그리고 뭐 또 태어날 아기의 존재를 인식을 하면 그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따뜻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로 생각하면 사람들은 좀 멀게 느끼지만 가까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들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냥 그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 보면서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진짜 이렇게 진행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위안을 얻고 또 나 혼자 이렇게 고민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존재 하나하나가 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두 분께서 각자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지. 가족은 저는 단단한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태어난 원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선택한 가족이든 내가 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든든한 기반이 되어준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한테도. 좀 안정감이 느껴지고 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가족 원해요. 저도 너무 원하죠. 우리 모두 다 원하잖아요. 그쵸. 우리 망고스틴 커플도 그 꿈꾸는 이 가족을 꼭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 코너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진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수다 떤 느낌입니다. 망고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줘서 저는 그 생각에 다 동의하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할 건데 저희 게스트 두 분이서 같이 저랑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잘 살고 있는 현실 퀘어 커플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얘기, 궁금했던 얘기,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화로운 건 아니지만 잘 삽니다. 언니들,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7월의 귀여운 사람들에서는 사랑을 현실로, 삶으로 넓혀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왔다가 멈추고 덥다가도 춥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계절에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을 지나가는 방법이 필요하죠. 사랑도 마음만으로 충분할 것 같다가도 함께 살아가는 일, 가족을 상상하는 일, 미래를 준비하는 일 앞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현실을 통과하고 또 서로의 삶에 맞춰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니들, 저희 그리고 이번 7월 특집 방송에는 바로 저 홍초와 아주 재밌는 게스트들과 함께 찾아뵙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걸 스포일해드릴 순 없지만 키워드로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풋살입니다. 많은 언니들, 특히 운동하는 언니들 뭔가 좀 두근두근 거리는 키워드죠. 7월 특집 방송도 많은 기대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니들 모두 습하고 더운 7월 속에서도 너무 지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이 계절을 잘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지금까지 귀여운 사람들의 홍초였습니다.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